안녕하세요. 한서 더 코딩보이의 한서입니다. 오늘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나믹 프로그래밍, 이것은 줄여서 이제 DP라고도 하는데요. 저희가 어떤 알고리즘이나 기법이나 또 개념을 공부할 때 흔히들 이름에서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. 하지만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그냥 멋있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와 함께 뒤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문제를 부분으로 나누어 해결하고 그 결과를 저장해 놓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부분 문제들을 다시 이용해야 할 때 그 저장해 놓은 결과를 그냥 바로 이용하는, 다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저장된 결과를 바로 이용하는 기법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두 가지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. 첫 번째로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, 말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복되는 부분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옵티멀 서브스트럭처. 이거는 이제 중복되는 부분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서 이제 결과를 저장해 놓고 나중에 이용을 할 때 그 결과들이 이제 최적의 정답을 보장한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하려면 이제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다음에 이용할 때 언제라도 그것이 최적의 답을 보장해야 된다. 이 두 가지가 보장되어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개념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제가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최근에 선릉에서 개포동을 좀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선릉에서 개포동을 가려면 분당선을 타고 한 번에 이렇게 쭉 가면 됩니다.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선릉에서 개포동을 가는 과정에서 선릉에서 도곡을 또 갈 수 있습니다. 선릉에서 도곡을 가는 시간은 이제 선릉에서 개포동을 갈 때 꼭 지나쳐야 되는 문제죠.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선릉에서 개포동까지 간다 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걸리냐를 알아야 한다면은 선릉에서 도곡을 간다 라는 문제를 풀고 도곡에서 개포동까지 가야 된다 라는 문제를 푸는 걸로 좀 쪼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선릉에서 도곡까지 가는 문제는 결국 선릉에서 개포동까지 가는 문제에서 중복되는 부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1번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이라고 즉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선릉에서 개포동까지 갈 때 가장 짧은 시간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릉에서 도곡까지 가는 이 계산 결과가 최적의 답을, 그러니까 최소 시간을 보장합니다. 보장해야만 합니다. 이것이 이제 2번 개념에 해당하는 건데 Optimal Substructure. 선릉에서 만약에 개포동을 갈 때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. 선릉에서 강남역을 갔다가 강남역에서 양지역을 가고 양지역에서 개포동을 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리겠죠. 선릉에서 개포동까지 한 번에 가는 시간보다. 그래서 선릉에서 도곡까지 갔던 이 시간이 항상 최적의 답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는 이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아직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와닿으시진 않겠지만 이 1번과 2번 개념이 약간은 이해가 가시나요? 좀 더 이해가 갔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보면서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는 숫자 한 개가 주어질 때 그 숫자를 1, 2, 3의 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4가 주어지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만들 수 있죠. 또 1 더하기 1 더하기 2, 2 더하기 2, 3 더하기 1 모두 결국 합이 4가 되잖아요. 이런 경우가 7가지 있다는 겁니다. 또 저희는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숫자가 이러한 범위 내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문제를 어떻게 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 문제가 n이라는 숫자가 주어졌을 때 1, 2, 3의 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구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n-1, n-2, n-3도
1, 2, 3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1, 2, 3의 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각각 있을 것입니다. 그거를 이제 숫자가 주어지고 경우를 만약에 A개, B개, C가지 경우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은 n-1에다가는 1을 더하면은 n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뭐 n-2에다가는 2를 더하면 n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렇네요. n-3에다가는 3을 더하면은 n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각각의 경우에 1을 더하고 2를 더하고 3을 더해서 n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경우의 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겁니다. 이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해서 저희가 1이 주어졌을 때, 2가 주어졌을 때, 3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뭐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. 몇 가지. 이제 그거를 이제 n이 주어졌을 때까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1이 주어졌을 때는 사실 한 가지잖아요. 2가 주어졌을 때는 1 더하기 1, 2, 두 가지죠. 3이면은 이제 몇 개죠? 1 더하기 1 더하기 1, 1 더하기 2, 2 더하기 1, 3, 총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가지네요. 이런 결과들을 저장해서 이 네 사를 구할 때는 이 전의 결과들을 이용하는 겁니다. 미리 푼 결과들을. 3에다가 1을 더하면 4가 되고 2에다가 2를 더하면 4가 되고 1에다가 3을 더하면 4가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했던 이 공식에 적용을 해보면은 물음표는 4 더하기 2 더하기 1, 총 7이 되죠. 정답하고 똑같네요. 그러니까 이 결과들을 저장할 공간을 만들고 하나하나 계산을 해나가면서 이제 n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네, 이제 아까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한번 코딩으로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어떤 숫자가 일단 주어질 건데 그 숫자를 아까처럼 4라고 해볼게요. 그리고 1, 2, 3 이제 점점점 n, 어떤 n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그 이전 결과들을 활용해서 n의 경우의 수를 이제 구했는데 그 저장 공간이 필요하니까 저장 공간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건 이제 배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일단 크게 10개로 잡아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배열에 의미하는 게 인덱스는 index of array는 이제 그 n 주어진 숫자가 되고 이제 value of array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array 1은 이제 1이라는 숫자를 만들 때 1, 2, 3을 이용해서 1이라는 숫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1로밖에 못 만들죠. 그리고 2는 1 더하기 1 하고 2 두 가지가 있잖아요. 그리고 3은 1 더하기 1 더하기 1, 1 더하기 2, 2 더하기 1, 그리고 3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를 미리 구해 놓은 다음에 이제 n까지 근데 1, 2, 3은 저희가 구해놨으니까 1, 2, 3은 저희가 구해놨으니까 4부터 이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array i는 array i 빼기 1 array i 빼기 2 array i 빼기 3 이거 아까 저희가 했던 식이잖아요. 뭐 물음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1보다 작으면은 1을 더해주면 되고 i보다 1 작으면은 1을 더해주면 되고 i보다 2가 작으면은 2를 더해주면 되고 i보다 3이 작으면은 3을 더해주면 되니까 그 각각의 경우를 더해주는 겁니다. 이렇게 결과를 구하면은 이제 한번 그
n의 결과를 찍으면은 총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. 아까 저희 4의 답은 7이었으니까 7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행이네요. 좀 더 큰 수, 뭐 예를 들어 n을 7을 줘볼까요? 7은 몇인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해주겠죠? 네, 44가지 경우가 있네요.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럼 저희가 푼 문제를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문제는 어떤 숫자 n이 주어졌을 때 n이 주어졌을 때 1, 2, 3의 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였잖아요. 근데 1, 2, 3까지는 저희가 초기화를 해줬습니다. 1, 2, 4. 그래서 나중에 4가 주어졌을 때 이 미리 계산한 결과들을 이용을 했죠, 바로. 그래서 7이라는 답을 바로 얻었죠.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뒤에 숫자가 주어져도 계속 구할 수 있는 거는 이전에 구했던 결과들을 계속 이용하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5를 보면은 2와 3과 4에서 이제 계산해 놨던 경우의 수를 더해서 더하면 6에다가 13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이죠. 6도 마찬가지고 6도 얘네 3개를 이용해서 하고 점점점 n은 또 여기 뒤에 뭔가 3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. 이때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여기서도 이용하고 첫 번째 4를 구할 때도 이용하고 5를 구할 때도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에 해당이 됩니다. 또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도 만족하는 것이 저희가 구해놓은 답은 무조건 최적의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외의 것은 이제 답이 될 수 없죠. 그래서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서 앞서 본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. 저희가 풀었던 문제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이제 추천 문제로는 knapsack problem이랑 LCS 이런 유명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 잘 안 풀리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